바로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심박 세팅이 잘 안 돼 있어서 질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심박 세팅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심박 세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하고 심박하고 이제 고르라고 하면 이제 물론 둘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뭐 엄마냐 아빠냐 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만큼 괴롭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심박을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우선에 심박을 찾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220에서 이제 나이를 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최근항 목격한 수치를 내 최대 심박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얼마 전 영상에서 올렸던 건데 220에서 나이를 빼는 것보다 오차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내 나이에 0.6을 곱한 다음에 그 나온 숫자를 208에서 빼면 220에서 내 나이를 뺀 것보다 좀 더 그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80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220에서 이제 제 나이를 빼게 되면은 175밖에 안 나오죠. 근데 확실히 사람마다 맥스 심박이라는 건 편차가 있어서 세 개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고 저는 생각을 하면 두 번째 방법을 선호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3번 정도 이 공식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만약에 더 높은 심박이 뭐 가민이나 뭐 심박계에서 기록이 됐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방식이 좋고요. 정말 힘들게 정말 토할 때까지 내가 정말 아무리 푸시를 해봐도 도저히 3번에서 계산한 또는 1번에서 계산한 심박 근처도 오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2번으로 또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다. 어찌됐든 2번으로 귀결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트레시홀드 심박을 먼저 찾은 다음에 역치 심박이라고 하죠. 역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 프레이라는 이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인정도 받는 분이시고, 트레이닝픽스에서 이제 코치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시면 조 프레이 박사님이 만드신 훈련 프로그램도 저희가 접할 수 있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분은 이제 양극화보다는 스위스박과 트레시홀드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쪽 진영이라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양극화를 또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진영들, 저는 뭐 두 개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극화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조차도 심박조는 5개, 6개로 이렇게 나누는 걸 많이 봅니다. 아무튼 이 트레시홀드 심박을 찾는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게 30분간 최대 파워를, 그러니까 조 프리엘 박사님이 얘기한 방법이에요. 추천하는 이 트레시홀드 심박을 찾아서 역으로 내 심박 구간을 나누는 방법인데, 30분간 낼 수 있는 나의 그 최대 파워를 유지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20분에 평균 심박을 재는 거예요. 딱 긁어서 30분간 최대를 유지해서 마지막 20분의 평균 심박이 내 트레시홀드 심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30분간 최대 파워를 유지하는 게 이제 뭐 쉽지 않아. 우선은 이게 정말 쉬운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 번의 이제 시행착오나 경험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번 해보시면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전거의 매력은 또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든지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노력한 만큼 딱 그만큼만 딱 돌아오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운동이 또 자전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에 자전거가 녹아 있어요.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트레시홀드 심박을 구했을 때 역으로 이제 회복 구간을 찾아가는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이제 젖산 역치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이고, 여기는 이제 리커버리고요. 여기는 이제 존 2가 되겠고, 우리 좋아하는 템포 스위스팟 존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젖산 역치 심박을 넘어가는 건 이제 VO2 맥스, 스프린트 그 이상 맥스 심박까지 요 역치 구간을 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역순으로 이제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스트랍에 들어가셔서 세팅을 누르시고요. 여기 퍼포먼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 심박을 집어넣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심박을 집어넣으시고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170을 넣는다. 그럼 170을 넣고 다시 눌러보면 이렇게 스트라바에서 정해놓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세팅을 해놓는 거고요. 일정하게 커스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저는 한 171 정도 이렇게 나오고, 요게 존2 영역은 내가 어디까지가 존2인지 어디까지가 존1인지, 그리고 여기 스트라바 프리미엄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파워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을 제가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2014년부터 어카운트가 있었네. 자전거 탄 지가 이제 10년 됐어요 벌써. 이때 말에 이제 자전거를 이제 막 처음 시작한 거니까 요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볼 때는 내 최대 심박이 19년도나 24년
4년 전, 5년 정도 차이에 의학계에서는 연당 뭐 일씩 감소한다고 하는데 19년이나 24년이나 크게 저는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뭐 리얼리스틱하게 2023년 1년치로 보자고요. 제가 30분짜리 최대로 한 것 그걸 이제 애널라이저를 들어가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 30분짜리가 한 요 정도 여기 낮았다가 올라갔다 낮았다 올라갔다 해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긁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에버리지 심박이 169다. 한 20분 정도 했을 때 19분 36초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제대로 그 30분짜리를 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래프가 막 들쑥날쑥해 보면. 근데 이제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30분 중에서도 몇 회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심박이 예쁘게 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29분 59초가 긁어졌으니까 이렇게 딱 긁어보네. 요게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딱 긁어보면 에버리지 심박이 175다. 그리고 저건 이제 너무 많이 갔으니까 한 뭐 22년 정도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긁어보면 여기서도 한 이 정도 긁어보면 약 166 정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 저는 이제 선택을 굳이 하자면 이제 가장 높은 거를 선택을 하겠어요. 가장 높았던 기록이 어느 정도인가. 그 정도에서 그냥 잡아가셔도 충분히 트래시홀드 심박에서 아까 역으로 계산했던 요거를 잡아놓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근데 이 방법들 다 싫다. 나 이런 거 다 싫고 너무 힘들어. 나는 다 돈으로 어떻게 때우는 방법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 주위에 이게 젖산 분석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테스트 랩에 가시면 힘들이지 않는데 훨씬 정확한 내 젖산 역치 즉 트래시홀드 심박을 구할 수가 있다. 제가 사는 곳에는 이제 UCI의 이 랩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단돈 200불 지금은 좀 물가가 올랐으니까 한 300불 정도 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해줍니다.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계속 이제 피 뽑으면서 내 혈중 젖산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뭐 2.0 그리고 4.0인가 뭐 이렇게 해서 몇 멜로모가 나오는지에서 그 LT1을 만들어주고 어디까지가 존투인지 어디까지가 또 젖산 역치존인지 그 트래시홀드 존인지를 이렇게 맞춰줘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남겨주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해피 엔지니어님 최대 심박이 이제 177이고 트래시홀드 존이 한 160 위아래에서 16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상단을 찍으니까 그러니까 10% 정도 낮춰놓고 다시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의 처음부터 비오트가 킥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0% 정도는 낮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점점 찾아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최대 트래시홀드 심박인 160을 네 번째 세트에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또 컨디션에 따라서 내 뭐 영양 상태나 뭐 온도, 수분 섭취량 뭐 이런 거에 따라서 160이 넘어갈 수도 있고 좀 많이 뭐 165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보수적으로는 2, 3 많게는 한 5까지 넘어가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번째 세트는 굉장히 힘든 거니까. 그만큼 나한테 더 자극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이제 3개월째 격주로 이제 2회에서 1회 정도 타는데 인지 강도가 너무 높습니다. 어찌저찌 타는데 훈련 날은 너무 타기 싫으시대요. 이거는 정말 제일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RPE가 너무 하기 싫을 때 그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오버 트레이닝이 돼서 전략적인 오버 리칭은 괜찮은데 오버 트레이닝이 될 때 느끼는 감정이 타기 싫은 거거든요. 자전거가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이 자전거를 뭐하러 타나,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되게 좋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를 좀 낮춰주면서 이게 딱 운동을 할 때는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보람되고 되게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건강하고 해피하고 이 자전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몸은 심박이 말을 해주긴 하지만 뭐 내가 파워를 220을 하든 230을 하든 240을 하든 몸은 모릅니다. 몸은 최대 심박을 한 90% 언저리 딱 160이면은 효과가 있고 161이면 뭐 그 존을 넘어가서 효과가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내가 느낄 때 힘이 들고 어느 정도의 자극을 주면 또 쉬면서 또 회복을 하고 또 그 다음 세션에서 더 좋아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내가 즐기면서 꾸준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월째 이런 식으로 이제 힘들게 하셨으면 너무 힘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해피 엔지니어님 계속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스트라바 파일 같은 것도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거는 봐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른 분에게 석재님 8주 잡고 주에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8주 또는 이제 12주를 잡으셔도 됩니다. 오늘 만약에 시작으로 앞으로 8주다. 근데 내가 전 한 뭐 2주에서 4주 동안 운동을 조금씩 해왔다면 8주 정도 하셔도 좋고 저는 이제 주에
한 번 정도만 추천을 드려요. 베이스는 보통 이제 트레디셔널하게 존 툴을 많이 타는 질보단 양으로 이렇게 잡고 가는데 이렇게 4x8 같은 그러니까 양극화로 얘기하면 그 하이 어려운 고강도의 20%의 시작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트레시홀드 존에서 어떻게 빈도를 가져가든지 일주일에 한 번을 해도 20% 이상은 되니까 또는 20%에 가까우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만 하시고 주말에 한 번쯤은 나가서 이렇게 자전거도 즐기시고 이렇게 존 툴을 주로 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커피도 마시러 가고 어디 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그렇게 베이스 기간 동안 초반에 이렇게 즐기시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분 저희 성함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완리 1630님 8분을 본인 FTP에 몇 프로 정도 세팅을 하고 해야 되나요? FTP 테스트를 하셨고 내 파워가 내 파워 테스트한 거에 대한 본인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으시면 그 FTP 세팅에서 한 89% 정도, 89%에서 한 99%까지라고 해요. 이제 100%까지라고도 하는데 뭐 1, 2% 갖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FTP라는 거는 Functional Threshold Power 항상 오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외부 환경이나 내 지금 몸 상태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레인지 안에서 오늘 내가 심박 반응이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threshold 심박을 중요하게 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FTP 테스트에서 나온 파워인데 그 파워를 놓고 내가 95%에서 하던 거라서 했는데 오늘 뭐 영양 상태가 안 좋다든지 뭐 수분이 좀 그렇다든지 날씨가 좀 오늘 좀 더워서 땀을 빨리빨리 식히지 못한다든지 인도에서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똑같은 95% 하더라도 심박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외부 조건을 좀 더 운동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그런 게 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일 때도 심박이 만약에 계속 그렇게 높게 나온다면 FTP에서 그 퍼센티지를 약간 낮춰주시고 운동을 그냥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을 드리면 FTP에 한 89%도 좋고 뭐 그 정도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돼요. 높이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에. 왜냐면 그 트레이닝이라는 게 내 또 플랜이 있고 오늘 하루 좀 컨디션이 좋다고 파워를 또 올려서 해버리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션에 이게 또 영향을 미치니까 장기적인 플랜이고 이게 꾸준히 계속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좀 덜 좋다라고 하면 좀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9786님이 너무 재밌다고 분석 영상 저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W 프라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W 프라임이라는 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배터리 뭐 이런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FTP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크리티컬 파워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5분의 크리티컬 파워가 있고 2시간의 크리티컬 파워가 있을 수도 있죠. 뭐 2시간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5분짜리, 뭐 8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그 시간마다 듀레이션마다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파워가 있는데 내 역치로 5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논다는 거죠. 그랬을 때 5분 안에 내 파워를 내가 어느 에다 노크를 하느냐. 뭐 10%가 넘어간다. 그럼 한 40분은 할 수 있을 거고 뭐 20%가 넘어간다면 뭐 10분밖에 못 할 거고 그럴 때 이 W 프라임이 그때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배터리 용량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을 트레시홀드로 한다. 그러면 내 트레시홀드 파워가 만약에 뭐 250이다. 그러면 1시간 후에는 내가 퍼지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논다 그러면 1시간을 유지를 못할 텐데 과연 얼마큼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냐. 그 배럴이 잔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서혜경님 제가 영어로 돼 있어서 발음을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아이디나 성함을 제가 잘못 발음하는 게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영상 보고 열심히 30초부터 시작해서 4분까지 이제 늘려갔는데 8분도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숨이 많이 차지하는데 근육통 허벅지가 틀려서 지속하기가 힘들다. 심박과 허벅지가 다른 느낌이다. 이런 경우는 여자분이실 거고 아마 근육량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력에 비해서 이 카디오 시스템이 더 좋은 거죠. 클라이머들이 더 그런 경우고 스프린터는 또 그 반대의 경우인데 아무래도 근육량이 좀 적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런스를 좀 빨리 돌려서 내 근육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근육량을 좀 더 키우고 내 근육 강화를 위해서 따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그 머슬 리질리언스 뭐라 하죠? 근지구력, 근지구력도 좋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패스트 트위치 머슬을 계속 리크루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위치 머슬은 고강도 훈련을 할 때보다는 오히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빨리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혜경님은 좀 더 가벼운 무게를 들고 스쿼트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이딩을 할 때는 좀 패스트 케이선스를 사용해서 내 패스트 트위치 머슬 내가 많이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아껴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5%면은 VO2 맥스 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분 안에 회복이 안 될 수 있겠죠. 4의 8 운동은 이제 트레시홀드 존을 공략을 하는 건데, 트레시홀드 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에어로빅의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그 배럴리가 얼마 남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배럴을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심박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고 근육 안에 글라이코젠을 또 다시 재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105%를 만약에 타겟팅을 하고 하신다고 할 때는 2분으로 굳이 줄일 필요가 없으세요. 어차피 이건 비오트 존이니까 8분을 하면 뭐 5분에서 4분 정도, 8분 하면 뭐 8분을 쉬셔도 되는데 5분까지면 굉장히 많이 프로그레스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4의 8을 트레시홀드 존에서 하고 싶다, 존 4에서 머물고 싶다면 2분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스티븐 사일러 박사님의 그 연구를 제가 소개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8분을 하고 4분도 쉬어보고 8분도 쉬어보고 다 해봤는데 2분만 지나도 그 실험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을 하더라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그 회복 시간을 2분으로 한 겁니다. 2분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 좋은 타겟팅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역치존을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역치존 언저리에서 있기 때문에 그 2분만 있어도 그 회복 시간으로서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CJH0905님, 운동별로 최대 심박수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될까요? 운동마다 다르니까 그 운동마다 다르게 세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닝으로 175가 찍혔으면 러닝은 최대 심박수를 175에다 맞춰놓고 그 세팅을 하시고요. 나누시고요. 사이클링으로 존을 나눌 때는 165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다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사이클만 하는 경우에는 사이클로 찍을 수 있는 맥스 하이 레이트 기준을 트레이닝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죠. 사이클링 맥스 심박 하에서 그 계산을 해서 존을 나누시는 게 맞죠. 네, 이렇게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있는지 이미 저희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오셔서 그 스트라바 링크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면 같이 운동하는 것도 배우고요, 피드백도 받으면 서로 이렇게 뭐랄까 동기부여도 되고 모티베이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즐기려고, 저희 취미잖아요, 그죠? 그런 이렇게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자기 라이딩한 것도 올리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재밌게, 저도 이제 제 것도 올리고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